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 데이터 분석 데브 코스 2기 1팀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선영훈입니다. 저희 1팀 1조는 퇴사 예측을 머신러닝으로 진행해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방 솔루션을 서비스 형태로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먼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말씀드리고 전처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모델 학습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퇴사를 예측하고 그 퇴사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가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안 드리려 합니다. 요새 퇴사가 참 화두인데요. 젊은 세대들이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서 퇴사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퇴사자 2명 중 1명은 퇴사 사유를 숨기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퇴사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예측하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기업과 개인에게 모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캐글에서 HR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여러 HR 데이터셋이 있었지만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다른 데이터들은 보통 그 개수가 1000개 정도 혹은 1000개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 레코드 수가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정한 이 데이터는 15,000개가량의 충분한 레코드 수가 있었고,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퇴사 여부를 포함한 10개의 컬럼이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0개 중 퇴사와 이직 여부를 말해주는 그 레프트 컬럼을 이제 레이블로 선정하고 그 각각의 피처들을 얘네들이 순서형인지 명목형인지 수치형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5,000개의 레코드 중에 3,000개 정도의 중복 레코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퇴사를 레이블로 잡다 보니 아무래도 그 레이블 간에 불균형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한 8대 2 정도로 아무래도 그 퇴사에 관련된 레이블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이것이 모델 학습 과정에서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5가지의 머신러닝 모델과 원본을 포함한 4가지 방식의 오버샘플링 기법을 모두 조합해서 그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모든 항목이 고변산으로 비교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연산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이 저희가 처음에는 당연히 더 적은 레코드 수를 복제하여 그 수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오버샘플링 기법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 오히려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래 데이터에서 더 예측 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모델을 학습할 때는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결과이기는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더 성능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파란색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모델 학습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예측 성능뿐만이 아니라 모델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머신러닝 모델과 샘플링 기법을 적용할지 아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모델은 XGBoost 모델이었는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각 머신러닝 모델별로 이진분류 예측 성능과 그 소요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XGBoost를 보시면 예측 성능은 랜덤 포레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지만 같은 앙상블 모델임에도 모델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더 적었습니다. 저희는 추후에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되어
업데이트가 되고 모델이 재학습되는 과정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이 모델 학습 시간까지 함께 고려하여 XGBoost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모델의 예측 성능은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났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최적 파라미터를 통해 나온 예측 성능은 ROC AUC 스코어가 0.983으로 굉장히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높은 성능은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모델이 퇴사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궁극적인 관심사인 퇴사율을 낮추는 데에는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해 각 피처 간의 임포턴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각 항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는데요. 이는 만족도가 낮을수록 퇴사율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까지도 퇴사 예방까지 도달하기에는 모자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최초의 퇴사를 이진 분류를 통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모델에서 가장 퇴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족도를 뽑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회귀 모델을 통해서 추출한다면 해당 요소가 궁극적으로 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해당 회귀 모델을 구축할 때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5개의 모델과 선형 회귀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단순히 예측 성능뿐만 아니라 모델 구축에 걸리는 시간까지 함께 측정했는데요. 회귀 모델에서도 역시 모델 빌딩 시간과 예측 성능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XGBoost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족도를 예측하는 이 회귀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로젝트 수라고 나타났는데요. 이 만족도를 궁극적인 관심사인 퇴사와 연결 지으면 프로젝트 수에 따라서 퇴사율의 정도가 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프로젝트 수를 각 구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퇴사율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최적 구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의 프로젝트 숫자가 있을 때 퇴사율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어떤 직원이 퇴사가 예측된다면 프로젝트 수를 3개에서 5개 정도로 조절해 주어 해당 직원의 퇴사 가능성을 낮춰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만들어 본 퇴사 예측과 예방 제한을 하는 과정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웹페이지와 파이썬 모듈로 서비스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웹페이지에서 각 입력값을 넣거나 파이썬 함수 내에 arguments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개수가 기존의 9개는 너무 많아서 사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 피처의 중요도와 그 각 피처가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개를 5개로 줄이고 이 줄어든 피처에 의해서 모델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피처의 수가 9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도 그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 사용성을 고려했을 때는 5개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서비스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FAST API와 유비콘을 통해 웹페이지를 개발하고 다커 이미지를 만들어 다커 컨테이너를 통해 디펜던시에 문제가 없는 웹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웹페이지 내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빌딩할 수 있고 입력값을 넣으면 퇴사 예측을 해주고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겠는지까지 제안을 해줍니다. 얘는 실제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화면은 API 내 앱 폴더이고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API가 담겨 있는 다커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잘 실행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잘 작동 중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로컬 서버에서 돌고 있지만 다커 이미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얘를 다커 허브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연동을 하면 실제로 웹상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넣고 타겟 레이블을 입력해 줍니다. 학습이 진행되고 이 모델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XGBoost를 사용해서 F1 스코어 0.98이 나오고 있죠. 이제 실제 값을 넣어서 퇴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런 입력값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퇴사가 예측되고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나오네요. 이 직원의 퇴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프로젝트 수이고요. 그 적정 구간은 3개에서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예측과 어떻게 하면 이 퇴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문구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직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퇴사가 예측되지 않네요. 추천 문구도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동작한 서비스를 파이썬 모듈로도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모듈들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듯이 활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 봤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보듯이 predictor라는 모듈에서 predictor attri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각 패러미터들의 arguments들을 넣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결과값을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죠. 저희가 웹페이지에서 봤던 형태를 딕셔너리 형태로 리턴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발표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HR 데이터셋을 수집하여 이 데이터셋으로 퇴사를 예측하고 이 퇴사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만족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서 퇴사 예측과 예방을 더 심도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모델 구축과 분석 결과 퇴사 방지를 위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그 만족도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적절한 구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 모델 구축에서 그치지 않고 이 모델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끔 서비스화까지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째로는 웹페이지 형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썬 모듈을 만들어서 코드 레벨에서 좀 더 자유롭게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개인이 자신이 얼마나 퇴사 확률이 예측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기업에서 퇴사가 예측되는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해서 그들을 관리함으로써 퇴사율을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파이썬 모듈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퇴사 여부 혹은 퇴사 확률 피처를 추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1팀 1조 발표 마치겠습니다.